(20일) 늦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린 가운데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진주시 만경동의 한 도로가 침수됐고 산청에서는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에 경남 남해안에서는 여전히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집계된 누적 피해 신고액은 565억 원을 넘었습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시작됐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선 접종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다음 달 2일 개막을 앞두고 준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라지는 엑스포 내용 정책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태풍 플라산이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향했습니다.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에 더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채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기상청은 19일까지는 태풍 플라산이 중국으로 더 진입해 약화된 이후 제주 남쪽으로 흘러가듯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오전 서쪽의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진입을 막으면서 태풍 플라산의 방향은 북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이후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태풍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분산되지 않고 압축되며 소용돌이 에너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과 22일 제주와 남해안 등에 초속 20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비가 예상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대저압부가 조금 더 북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열대저압부가 남해안을 이동하면서 정체전선 형태의 강수대에다가 열기와 수증기를 더 더해주면서 비와 바람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2일 일요일 새벽 저기압을 통과할 때 강한 비바람과 낙뢰가 예상되는데 21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에 이 저기압 효과가 더해지며 수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 번개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와 함께 해안가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일 비가 내리면서 경남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낮 12시 반쯤 진주시 만경동의 한 도로가 침수되면서 소방당국과 진주시가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합천에서 낙석 피해가, 오전 11시 반쯤 산청에서 나무 쓰러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50에서 120mm이며 지리산 부근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경남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세월교 등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 비상근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더운 날씨 탓에 벌써 독감 접종을 맞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감 예방을 위해선 접종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의료기관.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접종을 받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북적이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올해는 긴 무더위로 날씨가 선선해질 때까지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발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유행 시기거든요.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무료 접종 시기에 맞춰서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은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다르게 시작돼 접종 일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1일, 만 70세에서 74세는 15일, 만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 접종 시기에 한 그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꼭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종 장소도 보건소는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근육통 등을 동반한 독감.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염에 경남 남해안에서는 여전히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고수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남 남해안에서는 어패류 약 2,654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집계된 누적 피해 신고액은 565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이 가장 많고 말쥐치와 넙치, 멍게와 전복, 미더덕도 포함됐습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창원까지 도내 모두 6개 시군 678개 어가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2024)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다음 달 2일 개막을 앞두고 준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공룡 엑스포부터는 단순 관람 행사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확 달라지는 엑스포 내용, 고성문화관광재단 허선도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허선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개막을 앞둔 고성 공룡 엑스포 준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서 행사장 시설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영상물 등의 각종 콘텐츠도 최종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퍼레이드 공연팀도 입국하여 현장 연습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룡 엑스포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올해 공룡 엑스포부터 시설과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에는 공룡 테마에 대하여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커스 공연과 특별 전시관을 마련하여 고대 어루와 파충류도 전시하고 추억의 LP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하는 AI 공룡을 개발하여 어린이와 공룡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준비했고요. 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퍼레이드는 유럽 배우로 구성된 30명의 전문 공연단과 5대의 카트가 어우러져 화려한 쇼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룡 엑스포 개막을 기다리고 있는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신다고 모두 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33일간 개최되는 2024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에 오셔서 전시와 공연, 체험을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좀 잡수시고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여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성문화관광재단 허선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수원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어지니까 전세 비싸고 또 들어왔다가 새를 또 비싸고 막상 해보고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 보면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 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가정집에서 불법 번식되고 있는 강아지 3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는 주민들로부터 70대 노부부가 주택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물단체와 함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주택 내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는데 그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강아지 등 3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또 쓰레기 더미와 냉장고 안에서는 강아지 사체 10여 마리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호 신임 경남연구원장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지난 5일 경남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친 오 신임 경남연구원장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오 신임 원장은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19일까지 총 3년입니다. 하나오션이 무죄 사업장 구축을 위해 3년 동안 1조 9,76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나오션은 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으로 3년간 1조 1,300억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과 선제적 노후 설비 및 장비 교체, 안전 아카데미 설립 등 6개 분야에 8,46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회사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외부 전문가 및 관련 시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